안녕하세요. 노후 산책입니다. 살다 보면 내 진심과 다르게 상대가 서운해하는 경우가 있죠. 가족이나 친구에게 한마디 뜻밖의 오해를 불러온 적 없으신가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무심코 한 말로 소중한 사람과 멀어지기도 하죠. 오늘은 똑똑한 사람은 절대 하지 않는 말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자식이나 후배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라고 조언하고 싶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이 실수를 줄이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죠. 하지만 정작 상대방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구나. 나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도전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고 결국 다시는 고민을 털어놓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라는 말이 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조언을 전달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0대 중반의 김 선생님은 후배가 창업을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배님, 제가 카페를 하나 열어볼까 고민 중인데요. 요즘 분위기도 좋고 직접 운영해 보고 싶어요.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그거 힘들어. 하지 마. 순간 후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선배님이 내 얘기를 듣기도 전에 결론부터 내려버리시는구나. 요즘은 다를 수도 있는데 왜 처음부터 부정부터 하실까? 후배는 결국 더 이상 고민을 나누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좋은 뜻으로 말한 것이었지만 후배는 오히려 답답함과 서운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여러분도 경험해 본 적 있지 않나요? 진심으로 걱정해서 한 말이었는데 상대가 오히려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조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언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그거 힘들어. 하지 마. 내가 예전에 이런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 이런 부분이 어려웠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안 하는 게 좋아. 이런 점이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또 다를 수도 있겠지. 내 계획은 어때?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내 의견이 존중받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조언을 받는 사람도 강요가 아니라 하나의 참고 자료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나누면 상대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다 아는 사람처럼 보이면 상대방은 마음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보세요.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대신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상대의 의견을 먼저 듣고 내 경험을 나누는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대화하면 상대가 고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나를 찾아오게 됩니다. 경험은 나누면 지혜가 되고 강요하면 벽이 됩니다. 지혜로운 대화로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이야. 손주나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요즘 애들은 참 끈기가 없어. 옛날에는 말이야 같은 말이 저절로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들은 젊은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할머니, 저희 세대도 힘들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자꾸 우리 세대를 비교하실까?
우리는 좋은 뜻에서 하는 말이지만 정작 듣는 사람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마리아라는 말이 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8세의 이모 씨는 손주와 함께 TV를 보다가 요즘 젊은 연예인들의 태도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정말 끈기가 없어. 조금 힘들다고 바로 포기해버린다니까. 손주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세대도 힘들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 일도 많아요. 그 말을 들은 이모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손주를 비난하려던 게 아닌데 그냥 옛날과 비교해서 한 말인데 기분이 나빴을까? 그날 이후 손주는 더 이상 고민을 할머니에게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이모 씨는 단순한 한마디가 손주의 마음을 닫아버렸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젊은 세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와 비교하며 이야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해받지 못하는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때는 이랬는데 요즘은 어떠니? 나 때는 이런 일이 참 많았는데 너희 세대는 어떤 점이 힘드니?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하구나.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대 차이는 대화로 좁혀집니다. 우리가 먼저 너희 세대는 어때? 라고 물어봐 준다면 손주나 젊은 사람들도 우리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게 될 것입니다. 세대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그 속에서 경험한 어려움도 다릅니다. 우리가 요즘 애들은 마리아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요즘은 어때?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참 버릇이 없어. 대신 요즘 세대는 어떤 점이 힘들어? 옛날에는 말이야. 대신 우리 때는 이랬는데 요즘은 어떠니? 먼저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더 깊은 소통이 가능합니다. 셋, 내가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걱정하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때로는 오해를 불러오기도 하지요. 이건 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이 말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과 걱정을 담은 표현이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내 인생은 내 맘대로 하면 안 되는 걸까?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조언이 정말로 도움이 되려면 상대방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내가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라는 말이 왜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2세의 박 씨는 딸이 직장을 그만두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 돼. 내가 너를 위해 하는 말인데 그렇게 살면 큰일 나. 하지만 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제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반대부터 하시잖아요.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나는 정말 딸이 힘든 길을 가지 않았으면 해서 한 말인데 왜 이렇게 화를 낼까? 그날 이후 딸은 더 이상 엄마에게 직장 이야기나 고민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 말이 강요처럼 들렸구나. 사실 우리는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하려면 대화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엄마도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야. 혹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내 생각을 좀 더 들려줄 수 있을까? 내 결정을 존중하지만
엄마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내 의견도 들어볼래.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내 진심을 강요가 아닌 걱정과 응원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도 엄마가 내 의견을 존중해 주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죠. 부모의 조언은 자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강요처럼 들린다면 오히려 자녀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대신 혹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내 생각을 좀 더 들려줄 수 있을까? 자녀의 의견을 먼저 듣고 걱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대화하면 자녀가 고민이 있을 때 먼저 찾아오게 됩니다. 넷, 그 나이에 그걸 해서 뭐 하려고? 그 나이에 그걸 해서 뭐 하려고? 지금 시작해봤자 늦었어.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게 쉽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우리를 망설이게 하는 주변의 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제 와서 그걸 해서 뭐 하겠냐라고 말하면 순간 자신감이 꺾이고 내가 너무 늦게 시작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오늘은 그 나이에 그걸 해서 뭐 하려고 라는 말이 어떻게 사람의 용기를 꺾을 수 있는지, 그리고 더 지혜로운 대화법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7세의 김영수 씨는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평생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바쁜 삶을 살다 보니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 미술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의 대화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시작해서 언제 익히겠어? 그냥 편하게 살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씨는 멍해졌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시작한 걸까? 괜한 헛수고를 하는 건 아닐까? 붓을 들고 있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때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배우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 말을 듣고 김 씨는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자신의 그림을 전시하는 기회까지 얻었습니다. 이처럼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주저앉게도 하고 다시 일어서게도 만듭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용기를 꺾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도전할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 우리가 던지는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와, 멋지다. 언제부터 시작했어? 정말 멋진 도전이야.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 대단하다. 나도 배워보고 싶었는데 내 경험을 나중에 좀 알려줘.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구나라고 느끼게 되고 더 큰 용기를 얻어 자신의 도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이는 도전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주변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망설이게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나이에 그걸 해서 뭐 하려고 대신 정말 멋지다.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 라고 말해보세요. 그 나이에 그걸 해서 뭐 하려고 대신 정말 멋진 도전이야.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도전을 이어가게 할 수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도전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5. 나는 다 괜찮아. 난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걱정하지 마.
나는 괜찮아. 가족들이 나를 걱정하는 게 느껴질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해버린 적 있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정말 괜찮아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꾹 참고 하는 말일까요? 우리는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걱정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나는 다 괜찮아라는 말이 때때로 가족과의 거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 속마음을 숨기면 왜 오해만 쌓이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소통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2세의 박 여사는 몇 달 전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서 있을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에도 허리가 결려서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바쁜데 굳이 걱정을 끼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엄마, 요즘 어디 불편한 데 없어요? 아니야, 난 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사실은 좀 힘들어. 하지만 아이들이 바쁘잖아. 괜히 걱정 끼치면 더 신경 쓰일까봐 말 못하겠어.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괜찮다고 하셔도 제가 더 걱정돼요. 오히려 말 안 해주시면 더 불안하고 신경이 쓰여요. 저희도 어머니를 챙겨드리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박 여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내가 참아야 가족들이 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족들이 더 걱정하게 만들었구나. 그날 이후 박 여사는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더 자주 찾아오고 도움을 줄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는 대신 조금만 더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면 어떨까요? 요즘 허리가 좀 안 좋아서 걱정이긴 한데 무리하지 않으려고 해. 조금 힘들긴 한데 내가 도와주니 마음이 든든하네. 이렇게 말하면 가족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진짜 원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솔직한 대화는 가족 간의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힘이 있습니다. 가끔은 괜찮아라는 말보다 사실은 좀 힘들어라는 말이 가족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드는 법이죠. 부모는 자식이 걱정할까봐 말을 아끼고 자식은 부모가 괜찮다고 하니까 정말 괜찮은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걱정하면서도 진짜 속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는 괜찮아 대신 사실은 이런 부분이 조금 힘들어라고 말해보세요. 나는 다 괜찮아 대신 조금 힘들긴 한데 내가 도와주니 마음이 든든하네. 솔직하게 말하면 가족이 더 따뜻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진짜 속마음을 나누면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고 관계가 바뀌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대화를 나눠왔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진심과 다르게 전달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한 5가지 표현들,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습관처럼 해왔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대신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이야. 대신 우리 때는 이랬는데 요즘은 어떠니? 내가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대신 혹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내 생각을 좀 더 들려줄 수 있을까? 그 나이에 그걸 해서 뭐 하려고? 대신 정말 멋진 도전이야.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 나는 다 괜찮아. 대신 조금 힘들긴 한데 내가 도와주니 마음이 든든하네. 이렇게 작은 말 한마디를 바꾸면
우리의 관계도 조금씩 따뜻하게 변해갈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상대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상대에게 위로와 응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바꿔보면 어떨까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후배에게 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우리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후 산책이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